네, 안녕하세요. 매일경제TV 이선영입니다. 네, 2021년도 성장 주도주를 찾아보는 시간 오늘도 마련했고요. 오늘은 이제 6월 마지막 거래일인 다섯째 주 또 시장을 주도할 만한 종목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그래서 중장기 2, 3년 이익이 크게 늘 만한 기업은 주가도 이익 느는 만큼 크게 오르면서 시장을 주도하게 되는데요. 차별적인 성장에 따라서 앞으로 이제 7월장에 또 주도할 만한 종목 오늘 얘기를 드릴 텐데 잘 참조하셔서 계속 성공 투자하시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그래서 종목 얘기 바로 얘기를 드린다면 먼저 첫 번째는 이제 HPO라는 종목이 되겠고요. 네, 동사는 2012년에 설립되는 이제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는 기업으로서 보일 수가 있겠고, 그러면서 올해 5월 달에 코스닥에 신규로 상장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실 수 있을 것 같네요. 네, 매출 비중에서 건기식이 차지하는 비중이 77% 차지를 하고 있고요. 그리고 OEM이 23%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네요. 네, 그래서 동사는 이 OEM 사업 회사로서 비오팜의 지분 인수를 통해서 지금 제조 사업도 하고 또 브랜드 사업도 동시에 운영을 하고 있다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. 그래서 동사 주력 제품인 유산균이나 또 어린이 성장 제품 등이 지금 유럽 현지에서 완제품 형태로 생산이 되고, 요게 이제 중국 등으로 수출이 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. 그래서 중국에서의 매출을 보더라도 지난해가 90억 정도, 93억 원을 기록을 했었는데 올해 지금 예상치 실적이 중국에서 200억으로 거의 100% 성장으로서의 고성장 예상이 되고 있다 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. 네, 그리고 5월부터 이 OEM 자회사인 비오팜의 생산 능력 증설을 한다라고 하고 있고요. 그래서 신공장이 원래 기존에는 지금 300억 캐파였는데 이걸 지금 600억대로 2배로 또 늘린다라고 하니까 이로 인해서 또 본격적인 또 하반기 매출 성장이 기대되고 있다 보실 수 있을 것 같네요. 네, 그래서 신공장 가동에 따라서 동사의 또 실적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. 특히 이제 국내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기업들 중에서 중국 쪽으로 유의미한 이런 또 수출이 또 진행이 되고 있고, 또 하반기에 OEM 자회사의 비오팜의 증설을 통한 실적 기여라던가 또 이외에도 또 신사업 기대감도 또 있다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. 또 신사업은 최근 이제 반려동물 시장이 워낙 커지고 있는데 이 반려동물 식품 사업 이쪽을 또 진행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쪽도 앞으로의 또 성장이 기대되는 부분이다 보실 수 있을 것 같네요. 네,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계속 좀 안정적 성장세를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종목이 좀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순이익은 지난해 170억을 기록하면서 최근 5개년 정도 실적을 보더라도 계속 좀 우상향으로 크게 좀 실적 늘고 있고요. 2016년도에 20억 정도 벌던 기업인데 지난해 170억까지 실적이 계속 좀 우상향 올라오고 있고, 올해 실적 예상치도 300억이나 예상이 되면서 최대 실적, 내년에 330억, 내후년 400억까지 예상돼서 계속 좀 우상향의 실적이 또 기대되고 있다 보실 수 있을 것 같네요. 네, 그래서 HPO 이렇게 실적 기대감도 높으면서 중장기 목표가를 좀 잡아보면 2023년도 순이익 예상치 지금 400억쯤 나오게 되겠고요. 여기다 곱하기 PER. 네, 이제 이런 건강기능식품은 프리미엄이 좀 높죠. 그래서 최소 15배에서 프리미엄은 한 20배 이 정도를 받게 되겠고요. 15배 적용한 게 6천억. 네, 20배 적용한 게 한 8천억 정도 수준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. 6천억을 주가 환산하면 3만 5천 원쯤, 8천억은 주가 환산했을 때 4만 7천 원쯤이 나와서 현재 주가가 18,000원 정도 수준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또 싼, 아무리 못해도 90%에서 한 150% 이상도 상승 여력이 지금 가격에선 나온다 보실 수 있을 것 같네요. 네, 그래서 상당히 싸게 또 중장기 관점에서 좀 싼 종목이 될 것 같고요. 네, 그리고 이제 단기적인 부분에서는 최근 살짝 올라서 옆으로 쉬는데 이런 기관들의 수급이 좀 같이 들어오고 있어서 이런 점도 좀 긍정적인 수급으로서 단기 시세를 좀 기대할 수 있게 한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네요. 네, 이렇게 해서 첫 번째로 관심 있게 보고 있는 또 시장을 주도할 만한 종목 얘기 드렸고요. 두 번째는 이제 그린플러스. 네, 이 종목도 이전에도 좀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이 될 것 같은데, 네, 일단 이 종목은 국내 1위 첨단 온실을 전문으로 하고 있다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. 그래서
국내 1위의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기업으로서 지금 알루미늄과 온실 사업 등 두 사업으로 영위를 하고 있고요. 특히 알루미늄 압출 생산 라인을 기반으로 해서 온실 설계부터 자재의 제작과 시공까지 첨단 온실 사업의 전 영역을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. 네, 그러면서 이 첨단 온실은 이 빛이나 온도, 습도 이런 온실 내의 작물 생육 환경 조건을 제어해야 되고 1년 내내 작물을 생산할 수 있는 온실 부분을 얘기를 하게 되겠고요. 그래서 국내 첨단 온실, 유리온실 시장을 봤을 때 2017년 기준으로 국내 채소와 하해 재배 면적 중에서 비중은 뭐 0.76%로 아주 높지 않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고, 인구 고령화로 고령화로 인해서 첨단 온실 시설이 좀 늘었던 일본을 보면 첨단 유리온실 비중 뭐 4.5%나 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앞으로의 성장성이 뭐 상당히 좀 높은 축에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네요. 네, 그리고 이제 스마트팜 사업 이쪽에서의 성장으로 앞으로 고성장이 또 나올 수 있을 걸로 기대가 되고요. 정부가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통해서 전북 김제라던가 경북 상주, 전남 고흥, 또 경남 밀양 같은 4개 지역 쪽으로 지난해부터 지금 시작을 하면서 2022년도까지 스마트팜 인프라 조성 이렇게 사업을 진행을 하고요. 그러면서 스마트팜이라는 것은 이제 뭐 농산물의 어떤 생산 가공이나 유통 단계에서 이런 정보통신 기술이 접목화된 지능화된 농업 시스템이라고 좀 보실 수 있겠는데 요게 이제 앞으로 좀 고성장하는 데 따른 동사의 실적 기대감이 또 중장기적으로도 높아지고 있다 볼 수 있을 것 같네요. 네, 특히 2분기에도 이런 스마트팜 혁신밸리 매출이 좀 밀양 쪽에서 또 반영되는 부분이 기여를 해서 2분기 호실적 전망되고 있고요. 그리고 하반기에는 또 지자체 신규 수주라던가 또 호주의 본계약 이런 것들도 대기를 하고 있어서 또 기대되고 있다 보실 수 있을 것 같네요. 네, 그래서 정부 주도의 이런 스마트팜 밸리 외에 또 지자체 스마트팜 조성 사업 등 하반기 수주로 또 대기를 하고 있는 상태에 있고요. 그러면서 호주, 뉴질랜드 시장 진출도 좀 성공을 하면서 지금 아랍에미리트 시장의 진출 가능성도 상당히 좀 높다라고 하고 있고요. 네, 그러면서 지금 동사가 농촌진흥청의 이 스마트팜 실증사업 주관기관으로서 이 아랍에미리트를 위한 중동 맞춤형 온실을 또 개발을 하고 있다라고 하고요. 그래서 식량 자급률 10% 미만인 중동 시장은 지금 호주를 넘어서는 규모의 시장으로서 기대가 또 되고 있어서 앞으로도 이런 해외 쪽에서의 공략도 기대를 하고 있고, 또 이제 동남아시아 시장 신규 진출 이런 부분도 좀 가시화가 되고 있는데, 지금 4월 27일 정부가 개도국의 식량 안보를 지원하는 농림 공적 원조 개발 요걸 발표를 좀 하고 있고요. 그러면서 인도네시아, 베트남, 필리핀, 캄보디아, 우즈베키스탄에 스마트팜을 공급하는 방안 등이 여기에 좀 포함되어 있다고 보실 수 있겠고, 그러면서 인도네시아양의 스마트팜 이 공적 원조 개발을 국책 과제에 좀 선정을 하고 있어서 요게 이제 2022년 상반기 기준 시장 진출이 전망이 되고 있다 보실 수가 있을 것 같네요. 네, 그래서 이런 동남아시아 시장 신규 진출 이런 부분들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아시아 국가도 좀 추가될 수가 있기 때문에 동사는 이런 정부 정책의 이런 지원을 받으면서 앞으로 좀 구조적 성장으로 또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나 보실 수 있을 것 같네요. 네, 그래서 하반기 다양한 이런 모멘텀들이 있고요. 그래서 뭐 지자체의 스마트팜 사업이나 뭐 호주, 뉴질랜드 본계약, 뭐 아랍에미리트 쪽 시장 진출 등 이런 많은 스마트팜 관련된 사업들 신규 모멘텀이 있고, 또 2분기 단기적인 실적부터도 좀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동사는 또 주목을 해봐야 될 그런 종목이 아닌가 싶고요. 그래서 동사의 실적 보시면 일단 지난해는 좀 코로나 영향도 있으면서 좀 적자가 살짝 있었는데 뭐 계속해서 5개년 연속 보면 실적은 그래도 조금씩 흑자를 한 10억에서 20억 내외로 좀 냈던 기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그러면서 지난해 살짝 적자였다가 올해 예상되는 게 지금 이제 70억으로 대폭 흑자를 내면서 최대 실적도 예상이 되고요. 그리고 내년도가 한 100억, 내후년 120억 예상이 돼서 또 올해 내년 내후년 또 우상향의 실적으로 또 기대를 해볼 수 있다 보실 수 있을 것 같네요. 그래서 계속 좀 고성장세가 앞으로 좀 나올 수 있을 만한 그런 또 종목 될 것 같고요. 이런 실적을 또 감안해서 중장기 목표가 좀 잡아보면 2023년 기준 지금 순이익 120억 정도 예상이 되겠고요. 여기다가 곱하기 PER
네, PER은 동사 같은 이런 또 첨단 온실 사업 진행하는 또 기업으로서 국내 또 1위 기업은 또 프리미엄이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겠고요. 그래서 프리미엄이 한 25배에서 한 30배까지도 나온다 보실 수 있을 것 같네요. 25배 조공하면 3천억쯤 나오겠고요. 30배가 3,600억 정도가 나와서 현재 1,700억 거래되고 있는 기업인데 많이 싸구나 할 수 있을 것 같고요. 3천억은 또 주가 환산했을 때 31,000원 36,000원을 주가 환산할 때 37,000원쯤 나오게 되어서 현재 주가가 17,000원 정도 거래인데 많이 또 싼 가격. 현재에서 한 80에서 한 120% 이상의 상승률도 좀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네요. 네, 그래서 중장기도 또 많이 싼 종목이 되겠고요. 그리고 단기적인 부분에서도 최근에 최고가 5월 달에 한번 2만 원 정도 찍고 좀 눌렸다가 다시 좀 인재 반등 쪽에 있어서 최근 최고가 부근은 한번 또 터치하러 갈 것 같고요. 그래서 중장기도 괜찮지만 또 단기적인 부분에서도 최근에는 또 외국인 수급도 살짝 들어오는 가운데 좀 올라오고 있는데 이 시세를 또 기대해 봐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. 네, 이렇게 해서 오늘 또 두 종목 또 시장 대비 강한 또 시세를 단기적으로 좀 줄만한 종목이어서 또 7월 시장 주도할 종목으로 말씀드렸는데 잘 참조해 보시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그럼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지금까지 매일경제TV에서 또 성장 주도주만 공략하고 있는 이선영이었습니다. 네, 오늘도 계속 성공 투자하시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